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9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천궁대공 미사일에 대한 국방뉴스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궁 미사일은 우리가 러시아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접촉해서 우리 현재 자주국방에 이제 기틀이 되는 많은 기초 연구 성과물들을 우리가 배워올 때입니다. 그때 지금 러시아에서는 S-350 비케아제로 알려져 있는 그 미사일 체계랑 사실 같이 개발한 겁니다. 그때 러시아는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고 러시아가 미사일을 개발했고 우리가 거기 동참을 하면서 배워왔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천궁 체계의 레이더나 X밴드의 패사 방식이죠. 그리고 통제센터, 미사일 발사 방식, 또 발사관 심지어 동그란 거, 단면이 이거 또한 이제 러시아 미사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러시아는 이걸 우리를 위해서 개발해줬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또 경제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S300, S400, S500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걸 좀 무시하고 있다가 의외로 괜찮다. 그래서 우리보다 오히려 늦게 2020년에 S350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LSM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러시아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운용 개념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의 대공 미사일의 운용 개념이 사실 엉망이거든요. 예,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총합화, 총괄화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막 업체별로 막 이렇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이 공군력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대공 미사일 체계는 전 세계 최고로 쳐줘야 됩니다. 아마 사실 그럴 거예요. 왜냐? 그들은 공군력에 있어서 미국보다 항상 열세였기 때문에 대공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본을 받는다면 러시아 본을 보는 것은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 성과물 S350에는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LSM으로 오면서는 이제 우리 독자적인 영역을 완전히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어진 천궁에 관련된 발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S350도 넘어섰구나. 그렇지만 그 틀은 러시아 방공체계의 틀을 쫓아가고 있구나. 방공망을 구성한다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우리가 미국을 본받을 건 별로 없어요. 미국의 방어체계는 어떻습니까? 패트리엇, 그 다음 사드예요. 그게 미국 전역을 방어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국지방공, 기지방공용이에요. 미국의 넓은 땅에 대해서 MD 체제를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러시아 체제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였고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밀도 높은 방공망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천궁 1 개량이고 천궁 3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두 개를 일단 여러분한테 전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드디어 러시아의 S350 체계를 넘어서는구나.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실까요? 천궁 1은 2015년부터 배치가 됐고 배치 끝났습니다. 20개 포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것은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제 호크 미사일 그 포대를 그대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궁 2는 2019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개량형이고 가장 큰 차이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천궁2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제가 취합해 온 이제까지 자료를 봤을 때는 처음에 7개 포대 정도로 기획을 했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천궁1은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천궁1의 개량에 그게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천궁1이 배치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드론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대공 미사일은 무조건 비행기를 막는 거다 이런 전제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천궁2가 탄도탄까지 막을 수 있다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천궁1의 확장형이다. 천궁1의
발사대수를 늘린다, 포대수를 늘린다 이 정도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궁2를 배치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상황이 많이 바뀌죠. 예. 또 그 미사일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7, 8개 포대를 생각했던 것이 2028년까지 약 20여 개의 포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천궁1을 천궁2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우리나라 전역에 40개에서 50개에 가까운 포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밀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들 미사일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호크 미사일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요. 근데 숫자도 2배 이상으로 늘은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어제에 난 기사죠. 국산 천궁미사일 천궁2로 더 싸게 개량을 했다. 더 싸게 개량을 했다는 것은 천궁1을 천궁2로 그냥 바꿨다는 것입니다. 핵심 부품을 좀 바꾼 다음에 주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천궁1하고 천궁2의 사거리하고 도달고도는 20km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40k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천궁1과 천궁2가 동일하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게 아마 달랐으면 미사일 새로 개발했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기간에 A사 방식의 탐색기가 완전히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탐색기 자체가 훨씬 정교해야 될 거예요. A사 방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천궁2는 KU 밴드라고 군용으로 대공 미사일로 쓰는 가장 정밀한 탐색기입니다. 그게 A사 방식이에요. 그게 천궁2거든요. 천궁1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대체했다. 이런 탐색기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러시아를 많이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더 전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비록 폐사 방식을 통해서 신개념의 레이더 기술을 러시아에서 배워왔지만 이제 벌써 30년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전자강국, 전자통신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유도하는 통제실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통제실에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됐을 거고, 무엇보다 레이더가 업그레이드 됐을 거로 보입니다. 예. 여기 보면 레이더 탐지 거리가,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이 천궁2보다 오히려 낫다. 이런 기사가 보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우리 천궁2 UAE에 수출할 때 UAE에서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A사 레이더를 해달라.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A사 레이더를 개발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때 우리가 천궁30를 개발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UAE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기왕 할 거 저걸로 해달라. 돈 더 줄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A사 레이더가 천궁1에 실렸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단계적 개발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입니다. 얼마 전에 전자전기도 4대 우리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에 2대 초기형, 뒤에 2대는 개량형이죠. 자, 단계적 개발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개발형도 당연히 그전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는 개량형이에요. 그래서 개량형을 개발하고 원형을 개발할 때는 개량될 여지를 디자인에 반영을 해요, 설계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개량형이 개발됐을 때는 원형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KF-21도 그렇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무기 체계가 그래요. 거기에 적나라하게 반대되는 게 미국이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완전히 따로 놀고 있죠. 그래서 F-22 랩터 한때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불렸던 그 전투기가 사장되는 것입니다.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개량을 전제로 개발된 비행기가 아니고 그 비행기에 특수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최강일 거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그래서 개량을 하느니 자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무인기랑 MU, MT를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개량이 필요할 거잖아요.
처음에 왜 그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새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용 제품을 개선해서 군용으로 개선해서 활용한 게 아니라 F-22 전용으로만 개발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생산량이 닦인 경우에는 부품 수급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여 대에 생산된 F-22 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100대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다. 그것도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보다 더 줄었을 거예요. 50대도 못 떠다닐지 몰라요. 업그레이드 안 돼, 부품 교환 안 돼, 그리고 비싸. 그것은 F-35에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업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업계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비싸게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전기전자 부분에서 상용 제품이 훨씬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한때는 군용 제품이 첨단을 달릴 때가 있었겠죠. 민수 제품보다 훨씬 나았을 때가 있었죠. 민수에는 아예 없는 제품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역전됐거든요. 그 역전된 상황을 우리가 방산에 부담하는 예산의 절감 그리고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전혀 반영을 못했다. 그것은 기존의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특수를 부린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궁3 이야기까지 오늘 할 건데 천궁3까지 이 그대로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발사체를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왜냐? LSM도 이걸 그대로 이 발사체를 그대로 활용할 거거든요. 차량도 그대로 활용하고. 자, A사 레이더를 바꿔 쓸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A사 레이더도 여기 기존의 레이더 차량에 그대로 실립니다. 같은 형상이거든요. 예전에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천궁2로 개량을 이미 했고 그중에 1차 배치분이 배치가 성공적으로 됐다는 게 이 기사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방위산업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방위산업 기술력과 개발 역량, 자립도 입증하는 이정표. 이게 자립도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 상당히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개발 역량이면 충분하죠. 자립도는 그 중에 그럼 당연히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자립도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많은 외국 무기를 사자고 했던 많은 시도들. 자, 여기서는 사드나 이스라엘제 미사일 사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강하게 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나오는 국방 관련 뉴스들을 봤을 때 중소기업 제품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 정부와 대기업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즉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3년 동안 많은 중소기업 방산에 관련된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이 배제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구개발 과제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난다고 보입니다. 자립. 우리는 더 이상 외국 미사일 사오자는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볼까요? 방사청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더욱 성능이 향상된 무기체계를 배치한 사업 형태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것은 아마 패트리엇 미사일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패트리엇의 초기 미사일과 뒤의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미사일입니다. 처음에는 굵게 되게 굵어요. 그러면서 사거리가 더 짧았죠. 그것은 뭐냐, 로켓 추진제 자체가 아예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뒤에 후속 개량이 계속 나왔지만은 근본적인 성능 개량보다는 방산업체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개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지금 주력 방공 미사일인 아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정거리 연장형이 계속 나오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얼마나 이런 걸 추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럽도 그들의 방산업체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국과 비슷합니다. 자,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몇 개 포대분을 공급했는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전부 다 20개 포대입니다. 자, 금리가 본격화됐다고 봤을 때 6, 7이니까 1년에 뭐 한 7, 8개 포대씩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거기에 대한 미사일 교체하고 미사일 개량을 하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 레이더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도 바꾸고 통제 차량을 좀 바꾸겠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천궁3 이야기가 또 동시에 나왔어요. 하루 만에. 이것이 물밀듯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의 탄핵이 확실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막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 부처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천궁2보다 2배 더 강화한 천궁3 사업평가 마무리. 즉 이래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내용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초기에 대한 기초 연구개발, 소위 말해서 탐색 개발은 이미 완료됐다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2035년까지 2조 8,300억을 투입하는 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S350을 넘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천궁2와 동일한 천궁3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LIG가 확고하게 자기의 입장을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두 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시장 논리로서만 100%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 아이템에 대해서 두 개 정도의 경쟁 업체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자, 여기 보면 천궁2가 대응 고도가 20k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즉 천궁1과 2는 대응 고도는 20km로 같고 사거리도 약 40km 정도로 같다. 다른 것은 탄도탄 대응 능력이 달랐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 러시아의 S350 미사일의 9M962의 초기형 모델하고 스펙이 똑같습니다. 왜냐? 그걸 같이 개발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들여와서 국산화를 해가지고 하나는 항공기 전용,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탄도탄 능력까지 부여된 것으로 두 개를 개발한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천궁1을 개량을 하면서 천궁1 전체가 천궁2가 됐는데, 사실은 레이더가 A사 레이더가 들어가면서 이게 제 추정입니다만 그 제 추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동시 대응 능력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탐지 능력도 올라갔을 겁니다.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천궁2 체계로 바뀐 거예요. 즉 천궁2가 한 50개 포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방공 밀도입니다. 일단 중거리 방공 미사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 그래서 20km보다 2배 높은 방공 목표이랑 40km거든요. 고도 40km면 LSM이 시작하는 고도예요. 근데 고도 30km대가 상당히 애매한 고도거든요. 고도 30km가 넘어가면은 공기 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천궁2는 보면 날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날개는 공기 마찰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꾸는데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40km까지 된다 그러면은 안 돼요. 35km도 넘어가면은 거의 공기가 1%밖에 안 돼요. 우주 공간과 거의 진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고도 30km에서 한 40km까지가 완벽하게 우주 공간도 아니고 완벽하게 공기 밀도가 높은 대기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레이 에어리아, 회색 지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천궁3를 딱 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LSM 종말 단계가 있고 40에서 그다음 뭐 지금 60이지만 나중에 40에서 150 사드급으로 갈 거고 중간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 밑에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20에서 고도 40km까지의 공간, 거기도 LSM의 3로 죄송합니다. 천궁3로 메꾸겠다. 그 밑에는 천궁2로 메꾼다.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판 아이언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판 아이언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시위즈2 한국형 근거리 방공 무기의 지상형.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30에서 고도 40km 사이가 저게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지루콘 같은 게 침투하는 경로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드로도 막을 수가 없고, 사드는 40km 이상이니까. 그리고 패트리엇은 약 30km까지니까 패트리엇도 안 돼요. 그 사이가 무주공산이에요. 거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예요. 그 여기를 관장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은 대기권에, 즉 패트리엇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고 사드 같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는 목표를 요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봤을 때 천궁 3는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저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요격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한 기본 기술적 기반은 가지고 있다. 즉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다. 정 안 되면 즉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즉 지르콘 같은 거로 요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천궁2보다 2배 높은 고도 즉 40km까지 방어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천궁과는 좀 많이 다른 미사일이다. 근데 최적은 같을 수 있어요. 최적은. 그리고 사거리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저렴하게 천궁1을 개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궁3가 천궁1 발사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천궁1에 지금 포대 구성해서 크게 큰 모든 걸 뜯어 고치는 것을 만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천궁1과 천궁2가 똑같은 미사일과 체계를 가질 거예요. 대신 사정거리가 지금 제가 봐서는 100km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도달 고도도 2배 이상이잖아요. 근데 같은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2배 이상 길어진다. 고도도 사거리도. 이것은 뭐냐? 천궁 1이나 2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아마 LSM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듀얼 펄서, 이중 펄서 로켓 추진제를 썼다고 봅니다. 그건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에요. 여기저기서. 그거는 로켓 연료를 2단계 정도로 나눠서 2단으로 나눠서 쓰는 거하고 같은 셈이에요. 그래서 사거리를 최장으로 뽑을 수 있게, 즉 연료 효율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 기능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아마 LSM을 개발하면서 그 기능이 확보됐기 때문에 천궁3에 적용한다. 그걸로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교전 능력이 5배, 방어 면적이 4배 되어 있어요. 교전 능력이 5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천궁2는 X밴드 레이더고 한 400km 정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X밴드가 400km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폐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전 능력이 5배 늘어난다? 이건 동시 대응 능력이 5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A사로, 폐사 방식이 A사 레이더로 바뀌었다 라는 거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또 이 레이더의 원형이 UAE에 수출될 그거고, 또 이번에 천궁1 업그레이드에 사용된 그거라고, 레이더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교전 능력이 5배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 포대에 배치하는, 지금은 천궁1 같은 경우는 발사관이 4개거든요. 미사일 발사관이, 발사 차량이 4대이고 한 차량에 8개의 발사관을 가집니다. 48이 32예요. 그리고 보통 한 목표당 2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포대가 거점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사 기지나 중요 시설 같은 것을. 그런데 총 개수가 32발이다. 즉 그것은 한 목표당 2발씩 쏠 거니까 16개의 동시 대응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게 러시아 S-350이 그렇거든요. 자, 근데 교전 능력이 5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제가 감히 추정컨대는, 자, 천궁 포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것이 미사일 발사 차량일 것입니다. 포대에 필요한 미사일 발사 차량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탐지거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천궁 포대가 관장할 수 있는 지역도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천궁 3가 천궁 2의 역할을 다 하고 고도도 높이고 사거리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포대의 배치 숫자는 좀 적어질 수는 있다. 또 이거에 천궁 3 합으로 천궁 2 포대들이 연동돼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방어 면적이 4배 늘어난다는 것은, 면적이 4배 늘어난다는 것은 반지름이 2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예, 3.14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즉 사거리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적으로 적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천궁 1, 2도 40km 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천궁 3는 100에서 120km 최소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게 러시아의 S-350 미사일의 350 시스템의 미사일의 성능 개량의 사정거리 연장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일단은 따라하고 있어요. 천궁 시스템이 있어서는. 자, 이게 S-350 이거 BTR입니다. 우리 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발사 차량에도 미사일이 자그마치 한 차량 하나당 12발씩 실리고 있죠. 뭐 통제소 레이더 같은 거 같지만 레이더가 우리보다 개수가 많아요. 일단 기본 같은 레이더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왼쪽에 보이는 게. 그러면서 레이더의 크기는 우리 천궁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커요. 차량의 크기를 보시면 딱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좀 독특하게 생긴 차량이 있는데 저거는 저고도 전용 레이더로 판단이 됩니다. 저고도를 따라보는 레이더가 따로 있어요. 자, 요번에 천궁 1의 개량에 있어서 그게 A사 레이더라고 저는 이야기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서 이야기하는 바 중에 하나가 저공 방어 능력이 저공 탐지 능력이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쟁 제품이라고 하면 유럽에서는 아스터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스터가 외국 시장에서 패트리엇과 경쟁을 할 때 패트리엇 미사일을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패트리엇 미사일의 레이더가 현재 상당 부분은 폐사였을 거예요. 지금 A사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고도를 보면 저고도를 못 본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스트는 그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A사 레이더는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우리 KF-21 레이더 보이시죠? 하늘, 땅, 바다까지 동시에 보잖아요. 우리 탐지기가 좀 짧아지긴 합니다만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사 레이더를 바뀌면 다재다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 천궁2 레이더까지는 기존 레이더는 대공 방어를 기본으로 했을 때 저공 목표물에 대한 탐지 능력이 좀 떨어졌었다. 저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류예요. 예, 그런 점이 약점이었다. 물론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방공 체계가 있고 다른 레이더가 뭐 2겹, 3겹으로 다 있긴 있죠. 그렇지만 국지 방공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해병대가 진출을 했을 때 거기가 천궁 미사일 포대가 지킨다고 했을 때는 다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이 보강이 됐다는 것은 A사 레이더가 쓰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러시아에서는 적어도 러시아 미사일이 지금 이 S-350 같은 경우는 고도 10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들 주장으로는. 자,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레이더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사일이 고도 10m를 요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도 10m면 나무 높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신호가. 자, 그걸 하기 위해서 S-350은 레이더가 자그마치 3대가 필요한 거예요. 한 포대에. 이걸 우리는 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한 대로. 네. 훨씬 작은 크기로. 예. 자, 이것은 2023년 어떤 국방 행사에서 러시아 쪽에서 자신들의 S-350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거기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S-350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들어 있어요. 예. 단거리, 중거리 요 혼합되어 있어요. 자, 그 기능을 보여준 거고요. 그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사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120km고 탄도탄은 25km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천궁3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까 100km 정도라고 80km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정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면적이 4배가 늘었다. 즉 사거리가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예. 딱 지금 어떻게 보면은 S-350에 들어가는 9M962 미사일의 최신형의 사거리입니다. 그 외의 능력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좀 전에 레이더 말씀드렸습니다만 탄도탄은 25km입니다. 이것은 일단 탄도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내 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탄도탄은 레이더가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요격하기 위해서 내가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탄도탄은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요격이 안 되는 거죠. 비행기에서는 요격이 되는 거리가. 그래서 25km 이런 것은 국내에 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개 포대를 가진다 했을 때 뭘 기준으로 50개 포대를 가지느냐, 탄도탄 방어 기준이냐, 비행기 방어 기준이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20개 포대 갖고 다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22여 개로 20개 천공 1, 7개 천공 2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50개의 천공 2가 됐어요. 예, 탄도탄 기준으로 중거리 방공망을 다 짰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대응 고도는 비행기 25km, 탄도탄 20km죠. 이때까지 우리가 20km, 25km 요게 지금 천공 2까지 하던 건데 그걸 2배로 올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40km까지. 자, 이것이 우리가 S350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미사일이라는 측면에서도 최대 저게 목표 속도는 마하 6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고도 40km에서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마하 6 이상이 요구될 거예요. 마하 8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거리도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사일도 더 빨라져야 돼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동시 대응 표적, 요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S350이 16개 비행기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발당, 목표 하나당 2발씩 배정이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요격에 활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치 32발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천궁1의 항공기 표적에 특화된 방공이잖아요. 거기서 왜 우리가 포대에서 미사일 발사 차량이 4대인지, 그 각각은 8개의 발사관을 가지니까 32발이잖아요. 즉, 우리 천궁 시스템도, 그 폐사 방식의 레이더도, 교전 센터도, 교전 시스템도 비행기는 1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이 기술을 배워왔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탄도탄은 12발까지 돼요. 그러면 24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궁2 포대는 제가 알기로는 발사 차량이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3, 8이 24죠. 탄도탄 12발에 2발씩 배정하면 24발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S350을 강력하게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궁3에 와서 마침내 S350을 넘어선다. 모든 면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가 넘어서는 부분은 많아요. 특히 레이더 부분에 우리가 엄청나게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자, 아덱스에서 나온 2017년 천궁2 모델이에요. 이게 러시아 쪽에서는 9M96E2에 대응하는 모델이죠. 자,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개조를 했는데 천궁1도 천궁2처럼 날개가 달렸을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 미사일 원형이에요. 9M96이고 9M96E2가 있죠. 저 2가 핵심이에요. 예. 자, 무게도 대충 비슷해요. 우리 한 400k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420k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거리가 120km고 9M96이 위의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20km, 대응고도 30km. 근데 우리 지금 천궁3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0km 사거리에 대응고도 40km. 대응고도 30km와 40km는 천지 차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술적 장벽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즉 천궁3로 오면서 우리는 S350의 현재 기준의 S350을 넘어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취합을 계속 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을 만한 자료가 취합이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위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9M100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S350에도 들어가고 S400에도 들어가고 S400 같은 것은 S350 밑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포대 자체로도 S400의 휘하에 들어 있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거죠. 청이. 9M900은 딱 우리 해군 같은 미사일이에요. 예. 사거리 15km, 대응고도 8km. 우리 해군은 사거리 20km, 아마 대응고도 10km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9M96E, 요것은 우리 천궁1과 같은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40, 대응고도 20. 9M96E2,
이게 천궁3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사거리 120에 대형고도 30. 근데 우리는 대형고도가 40이다. 사거리도 실제 얼마 정도 될지 모른다. 사실은 천궁1부터 예, 그것은 우리가 방어하고자 하는 지역과 포대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 전문가분들께서 사거리까지 진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통상적인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겹치게 하면서도. 그 다음 러시아는 9M96E3까지 나왔는데 거기는 150km에 대형 고도가 35km예요. 자, 우리는 대형 고도가 그래도 40km거든요. 사거리는 이 중간 어디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LSM이 대한공기용이 사거리를 지금 한 300km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펄스 기술이 없으면 거의 같은 몸뚱이에 40에서 150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같은 체적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가 구현한 로켓 추진제 기술을 우리가 구현하지 못하겠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다층 방공망인데 MSM3가 이제 보이죠. 이 그림은 솔직히 저는 좀 잘못 그렸다고 봅니다. MSM2, 천궁2가 하고 원의 크기가 MSM3랑 같아요. 근데 고도가 2배로 높다면서요. 그러면 저 반원의 높이가 더 높아야 되고 양쪽으로도 2배 이상 넓어져야 돼요. MSM2하고 패트리엇이 비슷한 건 이해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내용이죠. LSM2 중에서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 이게 저는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보는데 최대 고도 3-40km, 사거리 300km 정도로 지금 봐지는데 이 그림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자, 여기는 MSM3에서 그들의 대응 고도가 30에서 40km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LSM2의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은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따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제 LSM은 현재 60km까지 고도고, 그 다음 사드랑 같은 LSM의 개량형이죠. 그거는 이제 이미 준비 중인 거죠. 150km까지. 그리고 중간단계 요격탄. 예, 그거하고 지금 함정용으로 하는 LSM의 해상용을 지금 이미 이제 체계 개발에 들어간 상태고요.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WS의 근접 방공 체계, 거기다가 30mm 탄을 쓰는 안에 뭐라고 할까, 산탄 같이 써서 드론의 군집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체계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력히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저 방공 무기 체계는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파괴력으로 한 방에 떨어뜨리기가 과연 쉬울까? 그런 면에서는 물리력을 이용하는 CIWS가 군집 방공 무기로서는 좀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최대 속도로 발사할 필요 없거든요. 산탄으로 쓰면. 그래서 차량에 거치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엄청난 방공망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레이더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레이더에 대해 스펙을 잘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참고가 됩니다. S350에 드는 레이더예요. 여기 보시면 최대 탐지 거리가 230km하고 150km라고 되어 있는데 150km는 뭐냐? 이것은 이제 먼저 패사 방식의 X밴드 레이더로 그가 거의 확실합니다. 150km는 뭐냐? 사방을 다 볼 때 그렇고 230km까지 볼 수 있을 때는 이쪽에서 오겠다라고 어떤 방향을 특정했을 때는 230km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0개나 되는 포대를 갖게 된다면 거기다가 천궁3까지 들어간 포대 수가 더 늘어나는 건데 엄청난 포대가 생기는 건데 특정 방향으로 당연히 포지션을 하고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500km 이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A사 방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폐사에서 A사로 오면서 탐지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다? 동시 대응 능력이 올라간다? 2배 이상?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것은 해상 레이더에서 이미 여러 사례가 있었죠. 동시 추적도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 표적은 8개, 탄도탄 표적은 6개예요. 그런데 아까 동시 대응 능력이 16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 탄도탄 12개. 여기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런 레이더가 2대 있다는 거예요. 한 포대에. 예. 그래서 16개와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궁1에 이미 레이더 하나밖에 없는데 미사일이 32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6개가 동시 대응 능력으로 짐작하는 거예요. 이 거창해 보이는 이 레이더를 2개나 쓰는 거하고 우리 일반 화물차에 떼똥하게 레이더 올려놓은 거 같은 그런 우리 국산 레이더하고 그것도 폐사의 X밴드죠. 같은 거죠. 우리 레이더가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두 대분을 하고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A사 방식으로 됐다고 그랬죠. 천궁1 개량하면서 천궁3의 기본 레이더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천궁2 레이더도 그걸로 개량을 하겠죠. 대응 능력이 5배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5배. 그러면은 동시 추적할 수 있는 게 지금 16개인데 그게 5개면 얼마입니까? 5, 6, 30에 80개예요. 80개 목표. 80개 목표. 자, 80개 목표를 대응할 수 있는 천궁포대가 5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만간에 거기다가 천궁3까지 합쳐지고 LSM 포대까지 또 있고 장거리 방공 레이더까지 또 추가로 또 있고 해상에는 호위함과 구축함에 있는 A사 레이더들이 더 있고 이런 레이더만도 400, 500km를 보는데 해상에 있는 A사 밴드가 훨씬 더 큰 레이더는 도대체 몇 킬로를 보겠습니까? 전부 다 이지스함을 넘어서는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엄청난 레이더망이 통합적으로 정말 물샐 틈 없다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40개 또는 50개 정도의 천궁 1, 2 합쳐서 다 천궁 2가 되겠지만 그 포대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에서 LSM을 배치한다 했을 때 4개 포대 이야기가 나오죠. 4개 포대. 그 4개 포대로 한반도 전역을 다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개의 천궁 미사일 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 말은 LSM에 있는 지상형 포대는 거점 방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동서남북에 하나 정도씩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사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겁니다. 그걸 뚫고 들어오면은 그다음 천궁이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예, 예전에 하나 시스템 이야기 하던 거예요. A사 레이더, 천궁용, X밴드, A사 레이더 개량형을 개발했을 때 시험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존 폐사 방식이 400, 신형, 저것만 하더라도 일단 러시아제보다 훨씬 성능이 좋죠. 러시아제는 아까 230km였죠. 최대한 풀 때. 400. 신형에서는 500km 이상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레이더 기술에서는 우리가 제가 봐서는 현재 전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이게 500km 이상이면 S400 레이더 탐지거리가 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보도에서 이야기 해줬잖아요. 천궁3 레이더가 아마 이 레이더를 기본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성능이 보장될 거 아니에요. 천궁3에 들어가는 것은 천궁2 레이더를 기본으로 한다고 봤을 때도 본다면 그런데 대응 능력이 5배 올라간다? 80개 동시 목표 추적과 요격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 LSM의 레이더는 몇 개까지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거보다 높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급부터 S밴드 A사 레이더가 장착되기 시작했고 그 레이더는 LSM 레이더랑 같은 레이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그들 레이더 충남급에 그걸 그렇게 실어놓고 지금은 대공 미사일 하나도 없어요. LSM이 몇 발씩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것은 C밴드를 이용해서 C밴드 레이더가 또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X밴드에 비해서 C밴드는 주파수가 좀 낮아요. 저기에서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X밴드는 230km 최대치 봤는데 그보다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밴드 레이더를 추가로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X밴드 2대에 C밴드 하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고도를 보기 위해서 높이 세우는 레이더가 있어요. 저공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 당시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그럼 레이더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언급을 제가 드렸었죠. 천궁 1 레이더를 개량하면서
저고도에 대한 탐지 능력도 좋아졌다. 즉 상시로 볼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드론이 많아지는 세상에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러시아의 S-350 시스템은 레이더 하나, 둘, 셋, 4개가 하는 일을 우리는 한 레이더로 하면서 탐지 거리와 동시 대응 능력이 더 올라간다. 그게 아마 천궁 1에 이번에 업그레이드 적용됐을 거고, 천궁 3는 기본으로 해서 출발했을 거고, 더 개량을 하면서 천궁 2도 향후 그렇게 개량이 될 것이다. 기존 50개 푸대 더하기 50개 가까운 푸대 더하기 천궁 3, 거기다가 LSM, 해상에도 다 LSM이죠. 호위함과 구축함에. 예, 엄청난 방공망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동원된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해군급의 미사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사일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이 최저 대응 고도가 10m다. 예, 이것은 우리 해군에서도 이걸 구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군의 아이디어가 러시아 S-350이나 S-400에 들어있는 근거리 방공 미사일, 예, 그것을 많이 참고했다고 봅니다. 해상에서 쓰기 좋잖아요. 최저 대응 고도가 10m니까. 자, 이런 점이 기존 천궁 레이더의 부족한 점으로 인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A사가 되면서 저공 방어까지 다 한다. 특히 파견 부대를 감안했을 때 주위의 다른 전체적인 레이더나 다른 방공 시스템 지원을 못 받고 독립적으로 천궁 포대 하나가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원정단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능은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LSM의 중간 단계, 그 다음 LSM, 그 다음 천궁 3와 천궁 2로 맞고, 그 다음 한국형 아이언돔, 그리고 또는 좀 더 다른 종류지만은 드론이나 이런 것이 거점을 공격할 때는 근거리 방공 시스템 CIWS의 지상형으로 해결을 한다. 거기는 이미 이제 분산탄 정도를 30mm 탄이기 때문에 활용한다면은, 발사 속도를 점사 정도로 활용을 한다면은 드론 방공용으로는 최적화되어 있다. 제가 봤을 때 레이저 무기로 이것을 하려면 여러 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다채롭게 우리의 방공망은 설정이 되고 있고, 요번 이제 천궁1의 개량과 천궁 3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러시아의 최신 방공 체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예,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기술로 다 개발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 검어머리 외국인들이 외국제 미사일을 넣으려고, 그게 지상용이든 함상용이든, SM3 이야기죠. SM6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함정에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예. 그리고 천궁2의 양산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뭐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방사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그림자가 아직도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 속간에 달라, 이런 요청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